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소식은 바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긴급한 소식입니다. 그냥 법안이 통과했다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왜 더 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논쟁이 있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세진 특검법, 핵심은 무엇인가요? 9월 4일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했고 지난 8월에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무엇이 더 세졌나요?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개정안의 핵심은 말 그대로 특검 수사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수사기간, 수사 범위, 그리고 수사 인력까지 대폭 늘리고 관련 재판을 국민에게 중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의 대폭 연장. 기존에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31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일씩 2차례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순직 해병 특검은 120일에서 150일까지 늘어나는 거죠. 이 기간 연장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말했듯이 국외 도피 등 시간 끌기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사 범위와 인력의 대폭 확대, 특히 김건희 특검의 확대폭이 눈에 띕니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수사 은폐 의혹 같은 수사 대상과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보가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가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이 80명에서 14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란과 순직 해병 특검 역시 인력이 보강되는데 이는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진실을 파헤치는데 인적 물적 제약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고발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은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겁니다. 이로써 수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더 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재판의 일반 중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재판 중개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개하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밀실 재판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지켜보는 열린 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격렬한 논쟁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인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대하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도 있었지만 결국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추진력 앞에 10분 만에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특히 3가지 쟁점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란 용어 사용 논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 행위라는 말이 없다며 정치적 용어 사용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내란은 분명히 있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법사위의 소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도 양측의 역사 인식과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 2024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내란 당시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월 3일부터 나흘간 12월 특활비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라며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당연한 의문을 국회가 대신 던져준 셈입니다. 재판 중개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우려. 법원 행정처에서는 재판 중개가 비공개 심리 원칙을 침해하고 증언 왜곡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520명이 넘는 증인 때문에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재판 상황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질질 끄니까
이런 중계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국민 70%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한다며 국민적 요구와 사법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사법부의 공정성 원칙과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신뢰 회복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견해와 비평, 이번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정치적, 사법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과 인력을 늘린 것은 그동안의 특검이 가진 한계 속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웠다는 국민들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간 끌기로 범죄 혐의를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국민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답답함을 해소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재판 중개 의무화 조항은 매우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물론 법원 행정처의 우려처럼 기술적 절차적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조항은 사법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란 용어 논쟁이나 특활비 사용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이제 이 법안은 본회의로 향할 것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순간입니다.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며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소식을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특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